아들과 딸은 부모의 말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딸에게는 괜찮았던 말이 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똑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65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에게는 잔소리를 해도 엄마 걱정이구나 하며 받아들이던 딸과 달리 아들은 같은 말을 들으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금세 집에 가려고 하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딸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후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편한 분이었나? 하며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과연 아들과 딸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달리 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들이 딸과 어떻게 다른지, 아들이 들으면 부모를 우습게 보게 되는 치명적인 말들, 그리고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올바른 소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들과의 관계가 확실히 개선될 겁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딸과는 또 다른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들과 딸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62세 이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미숙 씨에게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딸 지혜는 결혼한 지 5년, 아들 민수는 결혼한 지 3년이었습니다. 평소 이미숙 씨는 두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지혜는 엄마가 요즘 남편이랑 어떠니 싸우지는 않지 하고 물어보면 엄마 걱정 많으시네. 괜찮아요 하며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봐도 내 남편은 좀 무뚝뚝한 것 같아. 조심해서 잘해봐 하고 말해도 알겠어요. 엄마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 때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며느리랑 어떠니? 잘 지내지? 하고 물어보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희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더군요. 엄마가 봐도 며느리가 좀 예민한 것 같아. 조심해서 잘해봐 하고 말했더니 아예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제 아내에 험담을 하세요? 저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이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 똑같은 걱정, 똑같은 사랑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들과 딸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딸은 부모의 말을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설령 그 말이 잔소리나 간섭처럼 들려도 엄마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딸에게는 부모의 조언이 도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은 부모의 같은 말을 불신과 무시로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나를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는구나. 내가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내 판단력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히 결혼한 아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71세 정신과 전문의 김광수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남성은 태생적으로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자신이 이제 완전한 성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조언이나 걱정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더 면자, 즉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부모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걱정이나 조언의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 딸은 어떨까요? 딸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통과 유대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의 걱정이나 조언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니까 걱정하는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69세 김용희 씨의 경험담입니다. 딸한테는 남편이 요즘 야근이 많다던데 힘들지 않니? 하고 물어보면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오히려 고마워해요. 그런데 아들한테 며느리가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 텐데 도와주고 있니? 하고 물어보면 엄마는 제가 뭘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기분 나빠해요. 똑같은 걱정인데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아들과 딸은 부모의 말을 해석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딸은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오히려 부모와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정반대입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창피한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어른인데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릴 수는 없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부모 앞에서 더욱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걱정이나 조언의 말을 하면 어떨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게 들켰구나 하며 당황하게 됩니다. 65세 박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엄마,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하면서 털어놓아요. 그럼 제가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면 엄마 고마워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아들은 힘들어도 절대 말 안 해요. 오히려 다 잘 되고 있어요 하면서 괜찮은 척만 해요. 그래서 제가 더 걱정돼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엄마는 왜 자꾸 간섭해요? 하면서 화내요.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아들과 딸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차이를 모르고 계십니다.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인데 뭘 다르게 대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딸 대하듯 똑같이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점점 부모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날 아직도 애 취급하네. 아빠는 날 믿지 않으시는구나. 부모님은 내 기분은 생각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아들이 부모를 우습게 보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 하실 거야. 부모님은 내 입장은 생각 안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들에게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아들이 부모를 우습게 보게 됩니다.
68세 조순희 씨의 경험담입니다. 조순희 씨는 결혼한 아들 태준이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빨리 가려고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순희 씨가 무심코 했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말은 아직도 내가 어린애 같아서 걱정이야입니다. 태준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기뻐하며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제가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런데 조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승진하면 책임도 무거워지는데 괜찮겠니? 아직도 내가 어린애 같아서 걱정이야. 태준이는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능력을 의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아직도 애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는 절대 어린애 같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특히 결혼한 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애 같다는 말은 아들의 자존심의 직격탄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말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모르니? 입니다. 태준이가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았을 때였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순희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35인데 그것도 모르니 엄마가 너 키울 때는 말 한 번이면 됐는데. 이 말을 들은 태준이는 더 이상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무시당할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들은 부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고민을 말했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다시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말은 엄마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입니다. 태준이가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아파트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그런데 조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엄마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엄마가 알아봐 줄게.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이 말을 들은 태준이는 더 이상 중요한 결정에 대해 상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내 의견은 안 듣고 엄마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말은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라입니다. 태준이가 명절에 처가를 먼저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처가를 먼저 가고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런데 조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라. 결혼했다고 엄마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니? 이 말을 들은 태준이는 매우 난처했습니다. 처가와 친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인 말은 내가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좋아하겠니? 입니다. 태준이가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요즘 등산을 시작했어요.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좋아하겠니? 주말에 가족과 시간 보내야지. 이 말을 들은 태준이는 자신의 즐거움까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엄마는 걱정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째 치명적인 말은 다른 집 아들은 안 그런데 너만 유독 그래입니다. 태준이가 야근이 많다고 푸념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네요. 그런데 조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들은 안 그런데 너만 유독 그래. 일 좀 적당히 하고 살아라. 이 말을 들은 태준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운했습니다. 7번째 치명적인 말은 그래도 엄마 말은 들어야지입니다. 태준이가 부모님의 조언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는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조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말은 들어야지.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들은 태준이는 자신의 선택권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아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아들의 판단력을 의심하거나 아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말이라도 아들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엄마는 나를 아직도 애로 보는구나. 내 능력을 믿지 않으시는구나.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부모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우습게 보기까지 합니다. 어차피 부모님은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말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며느리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아들의 체면이 깎입니다. 아들은 가족의 가장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어린아이 취급하면 며느리나 손주들 앞에서 권위가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64세 김영자 씨의 후회담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좋은 마음에서 한 말인데 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요. 이제야 왜 아들이 점점 멀어졌는지 알겠어요. 제가 계속 아들을 애 취급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도 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말이 아들의 마음을 얻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조순희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아들 태준이와 점점 멀어졌던 조순희 씨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순희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딸처럼 대하고 있었구나. 아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준이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예전에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알고 있어. 힘들겠지만 내 능력이면 충분히 잘 해낼 거야. 태준이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며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조언 대신 격려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준이가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엄마가 해결책을 알려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아빠로서 정말 책임감 있게 고민하는 모습이 대견해.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워. 태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주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선택을 존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준이가 이사 계획을 말했을 때 예전에는 엄마가 더 좋은 곳을 알아봐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니까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태준이는 감동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어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과정을 칭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준이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예전에는 내가 더 잘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훌륭한 남편이자 아빠구나 싶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태준이는 이런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믿어주시니까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감정을 공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준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정말 힘들겠구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내가 고마워. 몸 건강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 태준이는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신뢰를 표현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준이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믿어. 내 판단력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 태준이는 엄마의 이런 신뢰에 보답하고 싶어졌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 후 태준이가 조순희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와 대화하는 게 정말 좋아요. 엄마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조순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들을 어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황금 문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알고 있어. 내 능력이면 충분히 잘 해낼 거야. 내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고민하는 모습이 대견해. 내 판단을 믿어. 내 선택을 존중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수고 많았어.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아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신뢰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한복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복순 씨의 아들 성민이는 결혼 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안부 인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복순 씨가 말하는 방식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민이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복순 씨가 뭘 바꾸었을까요? 예전에는 성민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다.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아,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고생이 많아. 몸 건강 잘 챙기고 있지?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있니?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해.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아,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있구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니까 내가 좋은 아빠라는 걸 알 수 있어.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해. 여자들은 마음이 여려서 조심해야 돼.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아, 내가 가정을 이렇게 잘 꾸려나가는 걸 보니까 정말 듬직해. 며느리도 너 같은 남편 만나서 행복할 거야.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걱정하고 조언하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성민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에게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의견을 구하고 가족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이가 한복순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더 잘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신뢰받고 싶어 합니다. 딸은 부모의 걱정과 조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아들은 부모의 인정과 격려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하면 관계가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게는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노력하는 과정을 인정해 주면 아들은 감동합니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실수해도 괜찮아. 그것도 경험이야. 이런 말들이 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6세 정명자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명자 씨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큰아들 현우와는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결혼 후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처가만 가고 친정은 오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명자 씨는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현우가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명자 씨가 실천한 첫 번째 방법은 사과하기였습니다. 어느 날 정명자 씨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구나.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아.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먼저 사과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아니야, 현우야. 엄마가 너를 어른으로 대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이 대화 후부터 현우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들의 업적 자랑하기였습니다. 정명자 씨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현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우리 현우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요.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현우에게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께서 남편 자랑을 많이 하신다던데요. 라고 말했을 때 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들의 의견 먼저 물어보기였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명절 계획을 세울 때도 정명자 씨는 현우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현우야, 내 생각은 어떠니? 내가 편한 대로 하자. 현우야, 내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할게. 현우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며느리 편 들어주기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면 아들에게 내가 엄마 편을 들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명자 씨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현우가 며느리와 작은 갈등이 있다고 털어놓았을 때 정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며느리 마음도 이해해줘.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내가 더 잘해줘. 며느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너부터 먼저 이해해봐. 현우는 엄마가 며느리 편을 들어주니까 오히려 더 고마워했습니다. 엄마가 제 아내를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다섯 번째 방법은 손주들과의 시간 존중하기였습니다. 정명자 씨는 손주들을 볼 때도 현우의 교육 방침을 존중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과자 사줄게 하며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간식을 줬지만 이제는 현우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현우야, 아이들 간식 줘도 될까?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줄게. 현우는 엄마가 자신의 육아 방식을 인정해 주시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인정의 말하기였습니다. 정명자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우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우야, 내가 가정을 이렇게 잘 꾸려나가는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좋은 아들로 키운 것 같아서 엄마도 뿌듯해. 현우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엄마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 후 현우가 정명자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엄마 덕분인 것 같아요. 엄마가 저와 제 아내를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싶어요. 정명자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7가지 실천법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전화할 때 첫 마디를 바꾸세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대신 바쁘구나. 힘들지 않니? 잘 지내고 있지. 대신 가정 꾸려나가느라 수고 많아. 둘째, 아들의 선택에 대해 먼저 인정하세요. 괜찮겠니? 대신 내 판단을 믿어. 조심해라. 대신 내 능력이면 잘할 거야. 셋째, 아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잘하고 있네. 대신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수고했어. 대신 내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하는 모습이 대견해. 넷째, 며느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며느리 눈치 보지 마라. 대신 며느리도 힘들 텐데 이해해줘. 너만 생각해라.
대신 며느리 마음도 헤아려 봐. 다섯째, 손주에 대해서도 아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해줄게 대신 아빠인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내 교육 방침에 따를게. 여섯째, 정기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잘하고 있지? 대신 늘 고마워. 건강해라. 대신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일곱째, 아들 자랑하는 것을 주변에서 들리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좋은 점을 자랑하세요. 이런 말들이 아들에게 전해지면 정말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들도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시지 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67세 최순덕 씨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걱정하고 조언하는 말만 했는데 갑자기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려니까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노력했더니 아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좋은 말들이 나와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은 딸과 다릅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에게 맞는 사랑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걱정과 조언보다는 인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간섭과 지적보다는 존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아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욱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들과 딸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들만의 특별한 소통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딸과 완전히 다릅니다. 딸은 부모의 걱정과 조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아들은 부모의 인정과 격려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어린애 같아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모르니? 엄마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집 아들은 안 그런데.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셋째, 아들에게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 능력이면 충분히 잘할 거야. 내 판단을 믿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넷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과하기, 아들 자랑하기, 의견 먼저 물어보기, 며느리 편 들어주기, 손주 교육 방침 존중하기, 정기적으로 인정하기. 이 6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69세 김순자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두신영과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어색하고 대화도 없고 그저 의무적으로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일주일에 3번씩 안부 전화를 합니다.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오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갑니다. 김순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들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바뀌니까 아들들도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아들들이 저를 진짜 엄마로 대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소원했던 아들이라도, 아무리 연락이 뜸했던 아들이라도, 부모가 먼저 변하면 아들도 반드시 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시지 하며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계속 해주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아들도 마음속으로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표현 방식이 맞지 않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아들에게 맞는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들아, 가정 꾸려나가느라 수고 많아. 내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아들이 먼저 연락할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아들이 엄마 만나고 싶어요 할 겁니다. 1년 후에는 아들이 엄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할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도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들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아들이 먼저 다가올 겁니다. 아들이 먼저 마음을 열 겁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들과의 새로운 관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인생 지혜와 가족 관계 개선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